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족집게 백선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필치, 절치, 다 같은 말입니다. 절등치,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죠.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게 기출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 평균 2문제, 행정벌 2문제는 평균 나오니까요. 4문제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암기 프린트 16번에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기억,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양도대여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 해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개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미험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에 해당되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 행위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시옷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다 암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험에는 2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다음은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부양지역 자격 취소 사유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없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시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못 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다 시험 볼 수 있고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3년 아니고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해도 역시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장, 회장, 소장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여러분들이 33회 1차 시험에 합격하면 34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게 회하고 해가 다른 이유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했는데 X네요.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가 옛날에는 없었죠. 주택에서는 2년이 끝이었는데 지금은 2+2, 2년 더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4년 살 수 있죠. 물론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번 지문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은 희박하겠네요.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받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세입자가 해지 통고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예를 들어서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근데 주택은 갱신 요구하면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모두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9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액. 이게 뭐냐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에 보면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은 갑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에 월차임 25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니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였다. 디귿 갑은 자신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미음 갱신 거절 당시 기준금리는 1%라고 가정을 했다. 을의 손해배상액은 800만원이고 계약 갱신 거절 당시 갑과 을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는 없다. 손해배상 3개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되죠.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할 때 환산월차임과 계약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 2년분 24개월분 실제 손해 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실제 손해 입은액은 얼마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실제 손해 입은액은 800만원이라고 돼 있죠. 800만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차임 25만원인데 그대로 그러면 더 올려받은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한테 그대로 세를 놨다 하더라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3개월간 환산월차임입니다.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기준금리 더하기 2%잖아요.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니까 3%고 1억에 3%면 300만원이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원이죠. 그리고 월세 25만원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린 거 25만원 합하면 환산월차임이 50만원이네요. 그럼 3개월간 환산월차임이니까 50만원 곱하기 3 하면 150만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게 얼마에 났다고 했어요. 지금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원 2배로 올렸네요. 그럼 환산월차임이 50만원이었는데 새로 받은 게 얼마입니까? 2억을 월세로 돌리면 2억 곱하기 3% 하면 60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50만원이죠. 그리고 월차임 50만원 합하면 환산월차임이 100만원이네요. 환산월차임 50만원인데 환산월차임 100만원으로 2배로 올렸으니까 그 차이 나는 게 50만원 곱하기 24개월이네. 24개월. 24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죠.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답입니다. 자, 이거 계산을 못하면 그냥 3개 중에 큰 금액, 3개 중에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한 환산월차임과 계약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 24개월분, 실제 손해 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지금하고 안 맞죠. 1%라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이 기준금리는 시험 볼 때까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얼마인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기준금리는 몇 %라고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게 틀렸네요.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됐습니다. 주택은 상가는 여전히 1개월 전까지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4개월 동안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야 됩니다. 2번은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의 차임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만 해당되고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비속이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요구에서 갱신되면 2년으로 봅니다. 상가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하면 종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갱신요구할 수 있는데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인이 주인 직접 살겠다고 갱신 거절을 해놓고는 살지 않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다른 데 세를 놓지 않고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비워놓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